포지띵커, 오늘 또 성장 중. 여러분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동료는 어떤 유형인가요? 여러 취업 포털 및 설문조사 기관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1위는 책임 회피형 또는 무임승차형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미루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남이 다 해놓은 일에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는 동료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2위로는 불평불만형 또는 부정적 태도형으로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태도로 회사 분위기를 흐리는 동료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죠. 3위는 어떨까요? 3위는 남의 험담, 뒷담화를 하는 동료로 몇몇 설문조사에서는 남의 험담을 하는 동료가 직접적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험담하는 사람이 무려 50.4%의 투표율로 남녀 직장인 모두에게서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간질하는 친구 또는 뒷담화하는 친구가 상위권으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뒷담화는 직장과 학교 모두에서 피하고 싶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담화의 심리적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자기 강화, 사회적 결속, 정보 획득 등의 세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자기 강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곧 자존감 향상과 직결됩니다. 즉,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뒷담화를 잘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고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뒷담화를 시작하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가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요. 사회적 결속 측면에서 봤을 때 뒷담화하는 행위는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라는 소속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즉, 공통의 적을 만들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 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뒷담화의 정보 획득 기능도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때때로 뒷담화가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통용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뒷담화는 단순히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들이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담화의 가장 큰 이점을 굳이 꼽아야 한다면 심리적 해소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 분노 등을 표출하면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며 심리적 위안을 얻기도 하죠. 특히나 상사가 뒷담화의 대상이 될 경우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뒷담화를 먼저 잘 시작하거나 자주 가담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이익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뒷담화는 결국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좋게 말하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없을 때에는 내 뒷담화도 할 것이다라는 의심을 갖게 하여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또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어 결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구축하게 되죠. 더 큰 개념인 조직의 측면에서 뒷담화가 만연한 조직은 불신과 분열이 조장되게 마련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며 협업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생산적인 토론이나 건설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할 미팅에서 비방과 편가르기가 주를 이루는 부정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뒷담화의 이중적 성격을 다룬 여러 사회 심리학 연구들이 있는데요. 2004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뒷담화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뒷담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흥미롭게도 바로 이러한 이중성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같은 해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뒷담화가 사회적 비교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는데요.
뒷담화를 통해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는 심리적 이득을 얻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신뢰도와 긍정적인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뒷담화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기능에 주목한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2012년 미국 UC 버클리대의 심리학자 롭 윌러 연구팀은 뒷담화가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음에 더 주목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신용거래 게임을 관찰하게 했는데요. 이 게임에는 정직한 사람 역할과 사기꾼 역할의 배우가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이 게임을 보면서 심박수를 측정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사기꾼 배우가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분노와 스트레스 반응으로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의 행동에 대해 뒷담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자 심박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진들이 더 주목한 부분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정직한 사람에게 사기꾼의 존재를 경고하는 쪽지를 건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뒷담화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부당한 행동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실험은 뒷담화가 단순히 남을 헐뜯는 행위를 넘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을 비판하고 경고함으로써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종의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심리를 발휘하게끔 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기꾼과 사기를 당하도록 설계된 사람과 같이 일부러 유도된 실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초기 가설 내에 뒷담화의 긍정 측면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 의도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뒷담화가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개인에 대한 뒷담화를 공유하며 참가자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우리라는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주로 단기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뒷담화에 가담하기 싫을 때 가장 좋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행동은 상황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거나 듣는 것에만 그치고 의견을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뒷담화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자리를 뜨거나 분위기를 깨려고 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로 자연스레 전환하는 것입니다. 참, 얘기 나온 김에 생각났는데 다음 주에 있을 회사 워크숍은 어디서 한다고 했지? 또는 점심 메뉴로 뭐가 좋을까? 처럼 다른 화제를 꺼내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한 성격이라면 상대방이 계속 뒷담화를 하려고 할 때 굳이 동의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 그랬군요. 그렇구나. 와 같이 중립적인 대답을 하면서 무표정하게 듣고 있거나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거절이 때때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솔직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와 같이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뒷담화를 멈추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거나 혹은 이런 말을 꺼내게 되기까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뜻이 되겠죠. 뒷담화에 대한 심리적 이유부터 장기적인 영향까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결국 뒷담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신뢰를 쌓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 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지띵커, 저도 여러분도 오늘 또 성장 중입니다.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